안녕하세요. 재테크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부동산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어려움에 초입이란 얘기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리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나 넓게는 부동산 전체의 하락장에 온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이 부동산 하락장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완만하게 인상이 됐다고 하면 시장이 그 충격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만큼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이 온 것입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수분양자분들이 급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 저에게 전매 물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매를 의뢰하시는 대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으시고 잔금이나 등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전매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잔금이나 등기료가 부담이 돼서 전매를 내놓으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분들도 분명히 프리미엄을 기대했을 텐데 시장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마이너스 피까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전매 시장이 마이너스 시장일까요? 물론 이 부분은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금리의 추이도 봐야 되고 규제도 봐야 되고 추세도 잘 살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시간이 있을 거고 오늘은 금리나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예상 범위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미 연준위의 발표도 있고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접근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물론 섣불리 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잡히기 전에 섣불리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는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긴 했으나 물가가 언제 잡힐지는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물가 역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3년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 그 말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죠. 24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지역별로 물건지별로 급매나 급급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매나 급급매가 나와도 시장이 도대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급급매 위주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문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믿는 것과 1, 2년 전 분양가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P 물건을 잡으신다고 하면 발생하는 이자보다는 여러분이 마이너스 P로 절약한 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1, 2년 전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지식산업센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을 투자자분들이나 실입주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치 싸움이 심하다 보면 갑자기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금리에 선반응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기 전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지면 시장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나 있는 매물들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매물을 걷어들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순리입니다. 매물이 사라지면 그때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머리에서 팔 수는 없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물론 무릎에서 사면 그만큼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무릎에서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물건이 많을 때 좋은 물건을 먼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매 시장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디서 반등을 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에는 이미 많은 매물들이 있고 매수세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매 시장은 현재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매물을 판매하고 싶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나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매물을 당연히 거둬들일 것입니다. 시장의 매물을 거둬들이는 순간 현재의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급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실입주를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호실을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호실을 그만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을 앞둔 시장에서는 실입주분들 위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눈치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에는 또 다른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선반응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장 가격은 충분히 저렴하고 매력적인 것이 맞습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 부족은 올해를 이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몇 년 안에 대규모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신규 사업체의 증가가 감소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축소 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겁니다. 토지 가격의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금융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현재 전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다시는 올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2020년 성수동의 분양가가 1,800대였던 것이 2022년 현재 3천만 원을 아득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으시라는 겁니다. 슬슬 매수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 좋은 호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좋은 호실은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도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민이신 분이나 전매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